여러분, 우리가 흔히 건강음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녹차를 떠올리실 겁니다. 뭔가 몸속 노폐물 싹 빼주고 살도 빠지게 해주고 젊음을 지켜주는 느낌. 사실 마트에서 물 사러 가도 그냥 생수 말고 녹차 들어간 음료가 따로 진열돼 있을 정도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녹차는 항산화의 제왕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 녹차 조심해라. 오히려 독될 수 있다. 이거 들으면 헷갈리지 않으세요? 아니, 뭐가 맞는 거야? 내 몸에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오늘은요, 바로 이 녹차의 두 얼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마시고 있는 녹차 한 잔이 정말 장수 비결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장을 망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내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 하실 거예요. 녹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중국, 일본, 한국 동아시아 전통 문화에서 녹차는 일종의 철학이자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다도 들어보셨죠? 일본에서는 다도를 그냥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술로까지 승화시켰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잡념을 비우고 차향을 음미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황제들이 즐겨 마셨던 게 녹차였고 차를 마시는 자, 오래 산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실제로 당나라 시대부터 차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녹차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약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한국은 어때요? 예전절에 가보면 스님들이 늘 차를 다려 드셨죠. 명상과 참선, 그리고 차는 한 세트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뭔가 정신 수양과 건강 관리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만큼 녹차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온 음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뭐예요? 바로 항산화 아닙니까? 노화의 주범, 각종 질병의 씨앗, 그게 뭐라고 하죠?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문제예요. 원래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가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일부는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노화와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녹차예요. 녹차 속에 들어있는 카테킨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얘는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C나 비타민 E보다 몇 배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녹차 한 잔 마시면 내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난리를 치는 걸 딱 잡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미국, 유럽에서 나온 수많은 연구들이 녹차가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염증 반응을 완화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녹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에서 30%나 낮다는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왜 항산화 최강자라는 말이 붙는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일본의 오키나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이죠. 이곳 사람들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습니다. 근데 이분들 식생활을 조사해보니까 공통적으로 녹차를 많이 마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키나와에서는 그냥 맹물보다 녹차를 더 많이 마신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도 보성 기억하시죠? 거기 녹차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 어르신들 건강 상태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 대체로 혈압, 혈당, 혈관 건강이 양호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물론 생활 습관, 음식 문화가 다 같이 작용하겠지만 꾸준히 마시는 녹차의 영향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녹차는 그냥 기분 내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장수와 직결되는 습관이 될 수도 있구나 싶지 않으세요? 사실 여러분이 녹차에 끌리는 이유, 솔직히 말해서 항산화 이런 어려운 말 때문은 아니죠. 살 빠진다, 피부 좋아진다 이 두 마디 때문에 관심 가지신 분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녹차에는 카페인과 카테킨이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줘요.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보다 녹차를 마실 때 기초 대사량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 있어도 칼로리를 더 태운다는 거죠. 실제로 녹차 추출물이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 시중에 엄청 많잖아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피부.
녹차 속 항산화 성분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여주고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그래서 화장품에도 녹차 추출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린티 에센스, 녹차 크림 이런 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 심할 때 녹차 세안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 항염 효과가 있어서 예민한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녹차 속 카테킨이 단순히 항산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 세균 활동도 억제한다는 연구가 꽤 많아요. 특히 독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일본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녹차 자주 마시면 감기 덜 걸린다는 얘기가 돌기도 해요.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에는 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은 뇌를 진정시키면서도 집중력을 높여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 때문에 긴장되는 걸 테아닌이 부드럽게 눌러줘서 녹차는 편안한 각성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험 공부할 때 커피 대신 녹차 마시는 분들 꽤 있죠. 집중도는 살려주면서 불안감은 덜하니까요. 자, 이제까지는 녹차의 장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항산화, 체중 관리, 심혈관 건강, 당뇨 예방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들이 있었죠.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약도 독이 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녹차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1위장을 괴롭히는 카페인과 탄닌. 녹차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바로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커피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녹차 한 잔에도 꽤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대략 100ml당 20에서 40mg 정도. 커피보다는 적지만 여러 잔 마시다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됩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속이 쓰린 분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이 녹차를 마시면 속이 더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게다가 녹차에는 탄닌 성분도 있는데 이 탄닌 역시 위를 수축시키고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녹차를 마시면 속이 갑자기 답답해지거나 울렁거리는 경험을 하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아침 공복에 녹차를 마셨다가 괜히 위가 쓰려 하루 종일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이 철분 흡수 방해, 빈혈 위험.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녹차가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탄닌 성분이 음식 속 철분과 결합해버려서 체내 흡수를 막아버리죠. 그래서 빈혈이 있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매 끼니마다 녹차를 곁들인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꾸준히 녹차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 중 일부가 빈혈 수치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식사 직후나 식사 중에는 녹차를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최소한 식사 후 한두 시간은 지나고 마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철분 흡수에 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수면 장애와 불안감. 카페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녹차는 커피보다 순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녁 시간에 여러 잔 마시다 보면 역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녹차 한두 잔만으로도 밤에 뒤척이게 되죠. 나는 커피 안 마시니까 괜찮아 하면서 저녁마다 녹차를 즐기다가 오히려 불면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안장애가 있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간 건강 논란. 최근 몇 년간 조금 논란이 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고농축 녹차 추출물, 흔히 다이어트 보조제에 들어가는 성분들인데요. 이게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녹차잎 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녹차의 어떤 성분이든 과유불급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특정 질환과의 상극. 위염, 위궤양 환자분들, 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있는 분들, 수면장애나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 심장 두근거림이 심한 분들, 그리고 임산부까지. 이런 분들은 녹차를 섭취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 섭취량을 하루 200m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되는데 커피만 계산하고 녹차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녹차 몇 잔만으로도 꽤 많은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실천 방법이겠죠. 녹차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위가 쓰리거나 빈혈이 걱정되거나 잠을 설치는 일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명하게 녹차를 즐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복은 피하라. 첫 번째 원칙은 공복에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녹차 한 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에 큰 자극을 줍니다.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생기기 쉬워요. 차라리 식사 후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태 혹은 간단히 간식을 곁들인 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하루 권장량 지키기. 녹차도 결국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하루 3-4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이상 마시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철분 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노인은 더 적은 양이 권장됩니다. 3. 식사 직후는 피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녹차의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식사와 겹치지 않도록 최소 1-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식사 중에 곁들여 마시는 습관, 특히 빈혈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사위가 약한 사람은 연하게. 녹차를 진하게 우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위가 약하다면 연하게 우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찻잎 양을 줄이거나 뜨거운 물 대신 약간 식힌 물로 우리면 카페인과 탄닌의 용출량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속에 부담이 덜해요. 5. 자기 전엔 피하라. 저녁 시간 이후, 특히 잠자기 4-5시간 전에는 녹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녹차는 커피보다 순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불면증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카페인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도 숙면을 위해서는 저녁 이후 녹차를 삼가는 게 현명합니다. 6. 보조제는 조심하라. 녹차 추출물 보조제, 특히 다이어트 제품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농축 녹차 추출물은 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잎차를 적당히 즐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녹차는 분명 항산화 최강자입니다. 폴리페놀, 카테킨,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 같은 성분들이 노화와 질병을 막아주고 심혈관 체중 당뇨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철분 흡수를 방해해 빈혈을 악화시킬 수 있으면 카페인으로 인해 불면증이나 두근거림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차를 즐길 때는 공복은 피하고 하루 3-4잔 적당히, 식사와 시간 간격을 두고, 자기 전에는 삼가며, 고농축 보조제는 조심하는 것,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녹차는 약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다. 결국 건강은 균형 잡힌 습관에서 나온다. 여러분이 녹차를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오늘의 한 잔이 내 몸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무심코 마시는 녹차 한 잔도 조금은 더 지혜롭게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